예전에 지역 스키장에서 숙박 리조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담당하던 업무는 리프트 감시원으로 리프트에 탑승객이 넘어지거나 강풍이 불거나 하면 그때마다 리프트를 멈추는 것이었다. 하나의 리프트당 3명에서 5명 정도의 감시원이 할당되어 있고 담당하는 리프트는 날에 따라 달라지곤 하는데 내가 주로 맡고 있던 건 그 스키장 맨 위에 설치되어 있던 2인승 리프트 하차 지점이었다. 하차 지점에서 시작되는 파노라마 코스는 이 스키장에서도 제일 주목받는 코스다. 360도로 펼쳐지는 웅장한 산들의 경치를 등에 업고 완만하게 이어지는 커브 코스를 새로운 눈을 흩뿌리면서 나아간다. 맑은 날에 방문할 수 있다면 감동의 체험이 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 코스는 유람이 목적이다. 스포츠 쪽이 아니고 레저 목적인. 주말 성수기에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잡하지만 반대로 평일이 되면 손님의 발길은 뚝 끊긴다. 감시원은 기본적으로 리프트 하차 지점 옆에 나란히 지어진 감시 초소 안에 있다. 이 초소에는 리프트 비상정지 버튼과 속도 조절 레버 등이 있어서 손님이 없을 때는 초소 안에서 따뜻하게 있어도 괜찮다. 손님이 적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하루 종일 초소 안에 있는 일도 흔했다. 그런 2인승 리프트 하차장에서 나는 MC라는 30대의 남성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는 상당히 소탈한 성품으로 농담을 자주 해서 주위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아주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파견회사를 끼고 먼 다른 현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MC도 직원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일이 끝난 후 나는 MC와 자주 함께 저녁을 먹거나 밤새 술을 마시거나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밤부터 이어진 눈보라의 영향으로 감시 초소의 커다란 창문에서 보이는 경치는 전부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몇 미터 앞의 경치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스키 같은 걸 제대로 탈 수 있을 리가 없다. 당연히 손님들의 발길도 거의 없이 아무도 타고 있지 않는 리프트가 성에가 낀 창문 밖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그저 보고 있을 뿐이었다. 초소 안에는 석유난로의 냄새와 리프트의 기계음만으로 가득하던 게 기억난다. 그날 MC는 아침부터 기운이 없어 보였다. 하긴 이런 날 출근한다는 건 우울한 일이겠지만 그것만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를 띠고 있고 드물게도 말이 없었다. 한동안 불편한 분위기가 계속됐지만 그러는 동안 MC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역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이 되어 나는 몇 잔째인가의 커피를 끓이면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MC가 어릴 적의 이야기.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소위 설국이라는 곳으로 겨울이 되면 언제나 눈이 가득 쌓였다고 한다. 당시 어렸던 MC는 눈이 내릴 때마다 마당으로 뛰어나가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가마쿠라라는 일본식 이글루를 만들기도 할 정도로 눈을 좋아하던 어린이였다. 그 해 몇 번째인가에 큰 눈이 쌓였던 날 MC는 놀다 지쳐 고타츠 안에 들어가 쓰러졌다. 부모님은 맞벌이로 MC는 같이 사는 조부모님이 주로 돌봐주셨는데 그날은 두 분도 집에 없었다. 이웃집에 마실을 나갔었는지 아마 그런 이유였던 것 같다.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서 지루했지만 그렇다고 혼자 눈장난을 하는 것도 이미 실증이 났고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어서 귀찮았기 때문에 MC는 그저 TV만 보고 있었다. 하나의 방송이 끝나고 광고로 전환된 그 순간
MC는 어떤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당시 7살 정도의 어린아이에게는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도 이상한 느낌. 그 광경, 전에도 본 적이 있는 듯한. 데자부일까요? 내 물음에 MC는 커피를 홀짝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기시감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누구라도 한 번은 경험한 적이 있으리라고 본다. 자기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을 언젠가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했던 것 같은 느낌. 먼 옛날에 희미했던 기억이 갑자기 눈앞에 되살아나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억은 없다는 기묘한 감각. 일설로는 뇌의 신경회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발생되는 메커니즘은 해명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모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오컬트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생의 기억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데자부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각자에 달렸다. 신경 쓰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떻게든 그 섬뜩함을 씻어내려는 사람도 있다. MC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는 마치 초능력 같은 이 데자부를 받아들이고 즐겼던 것이다. 그 후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연이어서 벨소리도 같이 들려서 누군가가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었다. MC는 혼자 집에 있기 때문에 손님을 대응해야만 한다. 그래서 현관 앞까지 갔더니 현관의 불투명 유리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떠올라 있다. 여기까지가 데자부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현실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현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오자 데자부 느낌도 사라졌다. MC는 그런 신비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운 것과 동시에 그 희끗희끗한 그림자에 위화감을 품었다. 어쩐지 묘하게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눈보라로 인해 머리가 나부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상했다. 하지만 그때는 어린아이. 특별히 신경도 쓰지 않고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방문자를 응대한다. 누구세요? 그림자는 MC의 물음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거기에 질문으로 답을 한다. 이상은 여기 없나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이상한 음색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MC는 그 질문 내용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미사키라는 이름은 엄마의 이름도 할머니의 이름도 아니다. 외아들인 MC에게는 누나나 여동생도 없다.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 이름이었다.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림자는 잠시 틈을 뒀다가 다시 물어왔다. 오스피군은 이제 없지요? 이것도 짐작이 가질 않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다 보니 그림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유군은 이제 없지요? 거기까지 듣고 초소의 무전기가 갑자기 울리는 바람에 놀라서 튀어오르고 말았다. 그것은 아래의 리프트 승차장에서 온 연락으로 날씨가 이러니 일찍 영업을 종료하고 눈보라에 대한 대책으로 리프트를 모두 보관 창고에 넣는 작업을 하라는 것. 그러려면 일손이 필요하니 나는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다. 초소를 나와 무심코 MC 쪽을 돌아보자 손을 흔들고 있는 그의 등 뒤에 뭔가 하얀 안개 같은 게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리프트 작업도 모두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갈 즈음에는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옷을 다 갈아입고 휴게실로 가보니 뭔가가 떠들썩하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직원 중 하나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 담당하던 4인승 리프트를 창고에 넣던 중 뭔가의 실수로 리프트와 리프트 사이에 끼었다고 한다. 상당한 무게의 리프트 사이에서 돌아가는 케이블의 힘으로 끼어버리면 잠시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사고 순간을 아무도 보지 못해서 자세한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모양이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던 중 MC만이 이상하게 새파래진 얼굴로 혼자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잡고 물어보니 MC는 그저 이름 이라고만 중얼거렸다. 그 데자부 이야기 때 섬뜩한 그림자가 말했던 이름의 인물은 전부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미사키라는 사람은 MC의 초등학교 동급생으로 전학 간 곳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 코스케는 처음으로 취직했던 곳의 직장 동료로 어느 날 병인가 뭔가를 앓다가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우마는 짐작이 가지 않았었는데 그게 조금 아까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말이다. MC와 같은 파견 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름은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MC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잘 이해할 수 없었으나 뭔가 정체 모를 섬뜩함은 분명히 느꼈다. 마지막으로 MC는 그림자에 대해 첨언해 주었다. 그 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그림자의 외모만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관 옆 툇마루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봤는지 문을 열고 정면으로 봤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몸은 사람의 것인데 마치 부서진 인형의 관절을 억지로 움직이려는 것처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사지가 뒤틀리고 게다가 얼굴이 곧바로 위쪽을 향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통 사람으로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턱이 찢어져 아래턱은 가슴 앞에까지 늘어져 내려왔고 위쪽 머리 부분은 등 쪽으로 젖혀져 있다. 그래서 어떤 표정이었는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도 분명치 않다. 찢어진 단면도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거기에서 무수한 손가락 같은 것들이 꾸물거리며 움직이고 있던 것만은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얼굴 이외의 몸 각 부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반 사람의 서 있는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잠시 지나면 다시 이상한 모습으로 순간 바뀐다. 비디오를 빨리 돌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게 현관 불투명 창문 너머라서 바람에 나부끼는 듯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왜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할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이전에 괴담을 좋아한다는 게 기억났고 아마 믿어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나와 MC는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 쪽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리조또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날까지 나와 MC는 이전처럼 서로 즐겁게 대하며 아무 일 없이 지냈다. 마지막 날 기숙사 모두가 송별회를 했을 때도 MC는 평소처럼 밝게 분위기를 띄웠다. 이젠 완전히 평상을 회복한 것 같았다. 송별회가 끝나고 각자가 방으로 돌아가던 때 MC가 혼자 휴게실 창 쪽을 향해 엄청나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마구 핏발이 선 눈이 무서워서 나는 잠시 말도 걸지 못했지만 그러는 동안 MC가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고생했다. 잘 자. 돌아본 MC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나는 뭔가 불안한 것을 느끼고 그를 불러세웠다.
무슨 일이에요? 하는 나의 질문에 MC는 담담하게 마치 일할 때의 어조로 딱 한마디를 했다. 그냥 데자부야, 또. 그걸 들은 나는 이전에 MC와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고 닭살이 돋았다. MC는 그런 나를 못 본 척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몇 년인가 지나고 스키장이 있던 산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내고만 큰 재해가 일어났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나는 무심코 MC에게 연락을 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닿았고 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MC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 내 방에 돌아갔더니 데자부가 끝났어. 그랬더니 창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야.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지만 그랬더니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때 그 그림자랑 같은 목소리가. 그것은 역시 누군가를 찾아온 듯한 질문을 해왔다. 땡땡씨는 없나요? 라고. 그리고 그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이름을 열거하며 말했다. 그것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 연이어서 계속되었다. 뒤늦게 MC가 기억하는 한돈의 이름을 조사해봤더니 그것은 재해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대체 이 존재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에서도 모르겠다. 알아볼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무서운 건 분명한데 말이다. 마지막으로 MC는 그놈은 눈보라가 치는 날이면 항상 꼭 나타나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MC와의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눈보라가 두드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나도 모르게 커튼을 닫고 말았다.